두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요, 이화영 부지사 얘기입니다. 선거 중에 이화영 부지사의 이 마지막 공판이 열렸습니다. 결심이 열린 거죠. 이 결심에서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이화영 부지사한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이화영 부지사는 강력히 항의를 했죠. 특히 법정에서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이 나는 이재명의 무죄를 주장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화영 재판인데 이화영 재판에서 이화영 변호인이 이재명의 무죄를 주장한 좀 황당한 일이 벌어졌죠. 왜 그랬을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 이화영의 법정 최후 진술입니다. 지난 4월 8일 월요일이죠.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마지막 재판입니다. 이제 선고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날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은 그렇게 언론의 부각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기사가 여러 가지 나오긴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언론들이 이화영 부지사 재판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화영 부지사 재판 이 부분을 지금 정치권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권에서 이화영 부지사의 이 재판을 제대로 찝어내지 않게 되면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특히 법원의 횡포가 어디까지 가게 될지 몰라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이른바 조작 사건 혹은 조직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학교마다 무슨 이적단체가 펑펑 생기면서 하필 선거 때만 되면 그런 사건이 터지고 선거 때만 되면 그들이 감옥에서 줄줄이 붙잡혀 나와가지고 재판을 받는 그런 장면들이 도배가 되곤 했었습니다. 그때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 진술을 조작한다는 겁니다. 증거와 진술을 조작을 하죠. 자, 그때 많이 썼던 게 야 이건 누구만 부르면 넌 뽀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참 많이 했거든요. 자, 근데 지금 이화영 부지사 재판도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권에서 특히 190석을 얻은, 이번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의 정치 세력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면 향후 재판이 어떻게 더 이상하게질지 모릅니다. 이 재판을 진행한 판사와 검사들에 대해서 향후에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는 점을 명백히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화영 부지사 재판이 지난 8일 날 있었고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최후 변론이 있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4일에는 그동안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에게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이화영 부지사 측이 법정 폭로를 제기합니다. 심지어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하기 위해서 김성태, 방용철 이런 사람들을 동원했고 검찰청에서 연어회와 초밥 이런 것들을 동원한 소주 파티를 열어줬다. 그런 얘기까지도 폭로합니다. 당황한 검찰이 서둘러 재판을 끝내려고 지금 엄청 노력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변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게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버티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언론은 뭐라고 보도를 했느냐. 검찰이 서둘러서 이화영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 것은 보도하지 않고 이화영 부지사 측 변호인이 버틴 거 이것만 보도를 합니다. 이 정말 편파 중에서도 편파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뻔해요. 법정에 기자들이 안 들어갔거나 들어갔더라도 기사를 안 쓴 거예요. 법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취재를 해서 나오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워딩을 다 하나 쳐서 돌려요. 근데 그걸 보고 기사를 쓰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예, 상당히 법리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스토리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러려면 너무 귀찮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검찰이 던져주는 기사 멘트를 받아서 쓰기 시작합니다. 기자들이 법정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진행됐다. 이걸 다 이렇게 마치 속기록 쓰듯이 다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해요. 근데 그걸 자세히 보면은 무슨 말인지 쉽게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이 머릿속에 한참 이렇게 봐가면서, 머릿속에 상상을 해가면서 봐야 되고요. 이 상황이, 이 재판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쟁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품이 많이 들죠. 기사 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검사한테 가가지고 멘트 하나 줘봐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멘트 받아가 기사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검찰 쪽 얘기만 보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자들의 게으름입니다. 기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검찰한테 멘트를 받아 쓰더라도 변호인 쪽의 얘기를 듣고 그쪽 멘트도 같이 써줘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지금 편파적인 보도가 한참 진행이 됐습니다. 그랬던 검찰이 지난 8일 날 재판에서는 이화영 부지사 쪽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화영이 주장한 검찰청 내 회식 사건은 모두 허위다. 그런 적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화영 부지사가 그 전에 많은 얘기를 쏟아냈죠. 내가 검찰청에 갔더니 김성태하고 방용철이가 술판 벌려놓고 있더라. 연어회 뭐 이런 거 갖다 놓고 스시 이런 거 갖다 놓고 배 터지게 먹고 있더라. 쌍방울 직원들이 몰려와가지고 방용철이가 먹고 싶다는 거, 김성태가 먹고 싶다는 거 갖다 깔아주고 그러더라. 거기서 소주도 먹었다. 엄청 성찬이었다. 라고 폭로를 합니다.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 그런 일 없다. 라고 검찰은 오리발을 내민 거죠. 이화영 부지사가 그렇게 피맺힌 목소리로 폭로할 때는 이런 방구도 쓰지 않았던 언론들이 갑자기 검찰의 이 주장에 대해서는 일제히 받아쓰기 시작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는 거, 검찰이 나한테 이렇게 회유 협박을 했다라고 폭로한 거는 보도가 안 됐어. 근데 검찰이 이화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야 라고 한 건 또 보도를 했네? 뭐야 이거? 마치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나왔다. 이런 식의 보도를 한 거잖아요. 그죠? 쪽팔리지도 않나 봐, 기자들이. 자, 근데 그 와중에 괜찮은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경기일보 보도였는데요. 이 경기일보에서는 검찰 쪽 주장을 받아 쓰는 것처럼 하면서 이화영 부지사가 앞서 무슨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상세하게 보도합니다. 사실상 검찰의 보도를 핑계 삼아 이화영의 얘기를 해준 거죠. 경기일보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창고라고 붙은 세미나실이 있고 그 창고라고 붙여진 세미나실에 김성태, 방용철들이 모여 있었다.
외부에서 뒷바라지 해주는 쌍방울 직원들이 있었고 음식을 갖다 주고 심지어 술까지 갖다 줬다. 계속 토론하고 설득당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됐었는데 김성태가 이재명이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되지 않으면 형님이 큰일 난다. 이재명이 들어가야 된다. 라고 설득을 했다. 그러지 않으면은 네가 죽는다. 이재명이 죽지 않으면 네가 죽는다. 라고 협박을 했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김성태가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연어를 쫙 깔아주기도 했다. 요런 얘기를 일주일 뒤에 보도를 한 거지. 검찰이 이화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야! 라고 하니까 그거 검찰 주장을 보도하기 위해서 결국에 이화영 주장까지 보도하는 참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보도가 됐다는 게 그나마 낫습니다. 참 황당하죠. 예. 여기서 잠시 좀 이화영 부지사가 그동안 법정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잠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화영 부지사는요, 최근 몇 차례 법정을 통해서 법정 증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그러면 대체로 종합하면 그래요.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를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회유 협박을 했다. 그 회유 협박을 하는 과정에 김성태라든지 방용철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동원됐다는 거죠. 김성태 등등이 검사실 바로 옆에 회의실 1313호 검사실 한쪽에 있는 창고 회의실에 상주하면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드나들며 수발을 했고 바로 그 자리에서 회의 겸 세미나 겸 해서 사실상의 협박과 설득이 진행이 됐다. 그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김성태가 그랬다는 거야. 검찰은 이재명을 잡으면 되기 때문에 이재명만 잡으면 되니까 형은 이재명 잡는데 협조해. 협조 안 하면 징역 10년이래. 라는 협박도 있었다는 거죠.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한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고 하죠. 대체로 대충 맞아 떨어지는 거죠. 자, 상황이 이러하니까 지금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재판은 말이 이화영 재판이지 사실은 이재명에 대한 재판인 거고 이재명을 붙잡아 가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었던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화영 부지사는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이화영 최후 진술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햇볕도 볼 수 없고 땅도 밟을 수 없는 손을 뻗으면 벽에 손이 닿는 한 평도 안 되는 구치소에 1년 7개월째 갇혀 있다. 나는 단지 이재명 구속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이재명과 공모했다고 딱 그 한마디만 하면 나가게 해준다고 회유했다. 그런데 전두환 신군부도 이런 식으로 조작하지는 않았다. 저는 지금 검찰이 저지르고 있는 이 악행들을 보면서 과거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 광주에서 붙잡혀 갔던 사람들 혹은 서울에서 붙잡혀 갔던 대학생들 안기부 고문실에 붙잡혀서 그런 강요를 받았습니다. 누가 시켰어? 김대중이가 시켰지. 김대중이 시켰다라고 얘기해. 그럼 너는 풀어줄게. 그 뒤로도 비슷한 일들은 계속 벌어집니다. 이거 누가 시켰어? 누가 시켰지? 이거 누가 시켰다고 말만 해. 그럼 너는 풀어줄게. 군사 독재 정권에서 흔히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경찰은 그런 진술을 근거로 해서 멀쩡한 정치인, 멀쩡한 대학생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당시 저는 그게 안기부, 경찰
이들이 저지른 악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확인해 보니까 안기부나 경찰은 겉으로 드러나는 자들일 뿐이고 실제로 그 악행의 주모자는 검사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이화영 부지사가 이렇게 진술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김현철 변호사가,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사인 김현철 변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본 변호인은 민주당원도 이재명 지지자도 아니다. 하지만 나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의 무죄를 주장한다. 그것이 이화영의 무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얘기를 합니다.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처럼, 김대중 내란 조작 사건처럼 이 사건은 이화영 조작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검찰은 법인카드 2,100만 원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서 이거 해결하려면 이재명한테 모든 걸 덮어 씌우라고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이화영은 무죄다가 아니라 이재명은 무죄다 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다 라는 거죠. 정말 피토하는 한마디가 아닌가 싶습니다. 변론이지만 피 맺힌 항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이 얘기를, 이 피 맺힌 항변을 판사가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제대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국회,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할게 라고 미루지 마세요. 미루다가 조집니다. 그리고 미룰 시간 없습니다. 엊그저께 끝난 이 재판은 앞으로 한 달여 뒤 22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 5월 중순경에 선고 공판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그 전에 해당 검사를 탄핵 소추해야 하는 겁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